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비던전 4호기 경납 건물에서 엄청난 크기의 공국이 발견돼서 안전성에도 구멍이 뚫렸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4호기에서 발견된 구멍이 100개가 넘는데 부실 시공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주민들이 건설 당시부터 줄기차게 제기해왔는데 원전 측이 덮어버렸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9년 영광 한비던전 4호기 건설 현장입니다. 작업자들이 둥그렇게 만들어진 원자로 경납 건물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고 있습니다. 최대 깊이 1m 57cm짜리 공국이 발견된 바로 그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당시 건설에 참여했던 지역 주민들은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철근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으로는 이 시멘트가 안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자갈들이 철근에 걸리면서 이 밑으로 못 내려가게 만드는. 하지만 주민들의 지적은 무시된 채 공사는 진행됐고 30년이 지난 지금 4호기 경납 건물에서만 100개가 넘는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건설 당시에 좀 점검이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부실 의혹이 30년 만에 사실로 확인된 셈인데 콘크리트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사실은 준공 당시 이미 한비던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이 1995년에 작성한 검사 보고서는 3호기와 4호기에서 콘크리트 공국이 발견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채 다음해 3, 4호기는 상업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비던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당시 원전을 지은 한국전력 등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후에도 주민들은 한비던전의 부실 의혹을 계속 제기하며 폐쇄를 주장했지만 번번이 묵살됐습니다. 못 살겠다. 어떤 지역 주민들은 건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실 시공 문제로 줄기차게 이 얘기를 해오면서 철판 다 뜯어내고 다 보자. 무척 지금 그 주민들의 요구는 이를테면 강경하고. 정의당과 환경단체들은 동굴 수준의 구멍이 확인돼 안전성의 문제가 다시금 증명되었다며 한비던전의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일본 여행 취소 움직임이 학교로까지 확산하면서 일본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수학여행은 물론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취소하고 웬만하면 일본 출장도 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남 보성의 한 초등학교. 오는 10월로 예정된 5학년 학생들의 일본 수학여행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알 건 다 알아서 결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닐 건데라고 했는데 절대 다수가 전부 다 일본은 안 된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학부모님 의견 조사 들어갔습니다. 대신 중국 상하이로 수학여행지를 바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등 항일 유적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전남 화순의 이 고등학교도 수학여행지를 일본에서 대만으로 바꿨습니다. 학부모들이 먼저 제안했고 학생들 대부분이 동의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바꾼 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일본행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보류한 학교는 전남에서만 5곳. 전남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일본 수학여행과 출장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비슷한 권고를 하고 이달 말로 예정됐던 한일 청소년 간 국제교류 행사 2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학생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본행 수학여행 취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교육청에선 이번 기회에 일제의 강제징용과 배상 등의 역사를 확실히 가르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을 규탄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 등 120여 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오늘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권이 과거사를 부정하면서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아베 정권의 경제전쟁과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미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DJ의 적자를 자임하는 민주평화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하이도에서 서거 10주기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이도 선언도 발표했는데 비당권파가 빠진 반쪽짜리여서 선언의 무게감은 떨어졌고 갈등 양상은 더 두드러졌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계승과 당의 쇄신을 강조하는 하이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체 정당으로 우뚝 서고 정의당과 개혁 경쟁을 통해 진보 개혁 진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해안 벨트와 수도권을 전략지로 선정하고 내년 총선에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큰 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내 인적 쇄신과 인재 영입으로 총선 승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정당과의 선거연합은 물론 합당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비당권파인 대한정치연대가 요구하는 제3지대 창당에 맞불을 붙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녹색당, 청년당 등 제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개혁연대 또는 연합체를 구성하겠습니다. DJ 추도 행사를 통해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내분도 잠재우려 했던 당 지도부의 의도는 비당권파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물거품됐습니다.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져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결별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오늘 경영 종목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 2명이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선까지 오르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들에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간판 배영 선수인 이주호 선수가 배영 200m 예선에서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이주호 선수는 초반 50m까지 1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체력이 떨어지면서 5위로 조별 예선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 기록과 거의 비슷한 1분 57초대를 기록해 최종 12위로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5부에 일단 제 기록 경신하면서 또 결승에도 진출할 수 있게 그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제 남은 50m나 또 남자 홍계영 우리 또 4명이서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또 한국팀의 이제 또 무서움을 한번. 7번째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백수연 선수도 준결승에 진출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백수연 선수는 개인 최고 기록 경신을 목표로 준결승 레이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힘을 어느 정도 쓰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긴장하고 좀 뛴 건 맞고요. 일단 올라갔으니까 잘 추스려서 오후에는 오전 기록보다 더 땡겨볼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처음 출전한 남자 평영의 조성재 선수와 여자 자유형의 종소은 선수는 최선을 다했지만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두 선수는 긴장감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는 이런 경험들을 자양분 삼아 남은 경기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 뛰어보는 건데 그 경험 쌓고 해서 내년에 도쿄올림픽 있잖아요. 그래서 출전을 해서 거기서 좋은 결과 얻고 싶어요.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대한민국 선수들은 세계 무대에서 약체로 평가받고 있지만 선수들의 위대한 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때문에 광주를 찾은 외국인들이 5.18 사적지에서 광주의 5월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대회 전부터 기대했던 일인데요. 외국인들의 눈에는 5.18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우종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수영대회에 참가한 자국 선수들의 통역을 위해 광주를 찾은 말레이시아인 양광걸 씨가 5월 영령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광주를 찾기 전까지는 5.18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 광주에서 만난 다른 한국인 동료의 권유로 짬을 내 일부러 찾았습니다. 한국 역사 알 수 있어 기분 좋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약간 아쉽고 약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멘 국가대표 수영 선수인 아들을 따라 광주를 찾은 야마니 씨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5.18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경기 일정이 끝나자마자 부인과 다른 예멘 사람을 데리고 5.18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The uprising
of 518, have raising the whole entire Korean people to a different level. 수영대회 기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은 5.18 기념관 등을 찾아 80년 5월 광주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 선수와 가족들, 운영요원으로 온 외국인들이 주요 방문객인데 5.18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조금은 들어봤던 외국인들은 39년 전 광주 시민들의 희생과 용기를 접하곤 숙연해진 마음으로 이곳을 떠납니다. Sad, yeah, I felt for them. They, but proud that they were able to stand up against the oppressive authorities and say what they thought. 많이 놀라셨고요. 그래서 어떤 이게 인종에 달라서 벌어진 문제인지 아니면 또는 어떤 종교가 달라서 벌어진 문제인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대회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는 광주 세계 수영대회가 5.18과 광주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놓치면 아쉬울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소식들과 경기 일정을 알려드리는 데스크 수리영역 시간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막바지로 접어든 대회 현장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리안 티트머스부터 마거릿 맥닐까지 10대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또 한 명의 선수가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남자 접영 200m에서 우승한 헝가리의 크리슈토프 밀라크 선수인데요. 그가 세운 기록은 1분 50초 73으로 수영의 황제 마이클 펠프스의 10년 묵은 세계 기록을 0.78초 앞당겼습니다. 이로써 이번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 작성은 남자 평영 100m 준결승 이후 두 번째인데요. 앞으로 남은 대회 기간 또 어떤 선수가 새 역사를 써내려갈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물에 뜨고 팔을 젓는지 수영을 유튜브로 배운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탄 선수 킬리 랜덥인데요. 2년 전 취미로 수영을 시작한 그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건 고작 3개월. 남자 개인 혼영 200m 예선전에 참가한 그는 최하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막 수영 선수로서 첫 발을 내디딘 그의 목표는 수영의 전설 마이클 펠프스와 같은 선수가 되는 건데요. 이번 대회 출전을 위해 중학교를 1년 휴학까지 했다니 그의 수영에 대한 열정을 보면 불가능할 것도 없어 보이죠. 수영대회 폐막을 이틀 앞두고 막바지 붐 조성을 위해 수영대회 홍보대사들이 광주로 총출동합니다. 수영선수 출신 배우 성우는 내일 오후 3시 반 남부대 주 경기장 마켓스트리트에서 팬미팅과 사인회를 진행하고요. 박태환 선수는 오후 7시에 남부대 주 경기장을 찾아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응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대회 마무리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 함께 응원합니다. 내일 열리는 경기 소식입니다. 오전 10시 여자 200m 배영 예선전이 남부대 주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임다솔 선수의 주 종목이기도 한데요. 집중해서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오후 6시 반에는 여자 수구 금메달 결정전이 펼쳐집니다. 미국과 스페인, 과연 어느 나라의 국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질까요? 밤 8시 이후에는 남자 계영 800m 결승전도 진행됩니다. 영국이 3연패를 하느냐, 이 종목의 역대 최강자 미국이 6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느냐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수리영역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낮 1시쯤 광주시 광산구 송치동의 한 아로니아 밭에서 82살 김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침부터 연락이 닿지 않아 이상히 여기고 현장을 찾은 아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무더위에 일을 하다 숨진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